출사표. 출사표를 올린 제갈량은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선제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서 위나라 공격을 하기 위한 원정길에 오르게 된다. 촉군의 선봉은 오호 장군의 마지막 존재인 조자룡이며 위군의 대도독은 하우연의 아들이며 조조의 사유였던 하우므로 한독을 선봉에 세웠으나 조자룡의 칼에 네 아들이 모두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다. 결국 조자룡 등지 장포 관흥의 활약으로 위나라의 대도독 하우무는 사로잡히게 된다. 다음 행선지는 천수군으로 이곳에는 강유라는 지락가가 있어 조자룡은 강유의 함정에 빠져 후퇴하고 만다. 강유의 인물됨을 알아본 제갈량은 생포된 대도독 하우무를 풀어주는 과감한 도박으로 결국 강유를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데 성공하게 된다. 강유가 없는 천수군은 무용지물로서 결국 촉군에 함락되었다. 천수군이란 이곳이 강수로서 천수 강씨가 개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천수에 있는 도읍이 천안입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입니다. 한편 연전연패하던 위나라의 조에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참전했으며 사마이를 복직시켜 평소 도독으로 삼아 장안에서 합류하기로 했고 이 소식은 제갈량에게도 도착하였다. 이에 제갈량은 신성을 지키고 있는 맹달에게 신신당부하는 소식을 보내게 되지만 사마의 지락과 맹달의 자만심에 신성이 함락되고 이 과정에서 위나라의 명장 서왕이 화살을 맞고 세상을 떠나고 만다. 신성은 신안신도에 있었던 성으로 경상도 송주의 군명 신안경사는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읍참마속 가정전투는 228년 제갈량의 제1차 북벌 중에 일어난 촉한과 위나라의 전투이다. 남안 천수 안정 세군의 호응을 받고 진격해 나아가던 촉한군에 대해 위나라에서는 명제가 명령하여 조진에게 위군을 지휘하게 하여 미에 주둔하게 하고 장합에게 제갈량을 맡게 했다. 당시 숙장인 위원이나 오이를 선봉으로 세우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제갈량은 이 전투에서 마속에게 선봉을 맡기고 가장에서 장합과 더불어 싸우게 했다. 그러나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산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산꼭대기에 진을 쳤다. 부장인 왕평은 산 밑에 성을 점거하고 위나라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진언했으나 마속은 끝내 이를 듣지 않고 기각했다. 위나라 장수 장합은 촉한의 마속이 산꼭대기에 진을 쳤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산을 포위한 채 공격하지 않고 내버려뒀으며 전투가 장기전으로 흘러갔다. 전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마속의 부대는 식수와 식량이 고갈되기 시작했으나 위나라 군대에 포위당한 상태였으므로 보급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사기가 떨어진 촉한의 군대는 장합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에 대피하고 마속이 이끄는 부대는 모조리 괴멸되었다. 마속이 가정을 잃자 제갈량은 전진할 곳을 잃어 촉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이로써 제1차 북벌은 실패로 돌아갔다. 제갈량은 패배의 화근이 된 마속을 군법에 회부시켰으며 참수 조치했다. 많은 장수들과 참모들이 마속의 참수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개인의 능력이나 칭분보다 군율을 먼저 생각했으므로 마속의 참수를 강행했다. 또 자신도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직위를 깎아 승상에서 우장군 승상사가 되었다. 상계의 지명 중 남한 안정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남한은 양주에 속하며 그 성토는 감숙성 농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황해도 서웅이 군명이 농소로 이곳은 또한 당고조 이원의 고향으로 당고조 이원의 봉지 당국공이 바로 이곳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이 당성으로 남한과 남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안정 평안도 순안의 군명이 안정으로 상계의 지명은 순안과 귀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귀성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조자룡의 승천과 후 출사표 228년에 어느 날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었던 촉의 마지막 남은 오호 장군 조자룡이 숨을 거두었다. 상산의 조자룡으로 공손창과 유비를 모쳤고 필마단기로 조조군을 해짓고 유비의 아들 유선을 구출한 천하의 조자룡이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것이다. 조자룡의 장례를 치른 제갈량은 다시 촉한 황제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렸으니 이것을 후출사표라고 한다. 2차의 북벌이 시작된 것이다. 같은 해 가을 제갈량은 진창으로 진격하였다. 진창은 조진의 부하 장수인 학소가 불과 1,000명의 병력으로 수비하고 있었는데 그는 20일에 걸친 촉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저력을 보였다. 이후 조진이 낙양에서 구원군을 이끌고 출병하고 식량까지 떨어지자 제갈량은 촉으로 귀환하였다. 이때 복병전을 통해 조진군의 장수인 왕상의 추격군을 격파하였다. 진창이란 제후국 진나라에 있었던 창구로 이곳이 정묘병자호란의 기반 지역이었다고 했습니다. 동영상 제140회 인조대왕편을 참조하시면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3차 북벌 229년 동호의 성곤도 마침내 황제의 제위에 오르니 천하 3분지기가 완성되었던 것이다.
황제에 오른 송군은 유선에게 서신을 보내 위나라의 중원 공격을 같이 실행하자고 요청했다. 229년 제갈량은 진식에게 무도와 은평을 기습하게 하였다. 무도와 은평은 옥량주와 촉을 잇는 메인 루트로 이곳을 점령하면 익주의 방어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었다. 위나라에서는 옥량주 도독 곽희가 진식의 촉군을 맞아 싸웠는데 제갈량의 본진이 건의로 진격하자 곽희는 무도와 은평을 포기하고 퇴각했다. 하지만 겨울이 오자 양측은 소강 상태에 진입했고 제갈량은 한중으로 귀환하여 기회를 엿보게 된다. 무도와 은평을 점령한 공으로 제갈량은 승상직에 복귀하였다. 이후 해가 바뀌어 230년이 되자 조진은 군세를 세 개로 나눠 반격을 시도하였다. 조진의 본진은 서곡에서 한중을 공격하고 사마의와 장압의 1호군은 각각 상용과 무도를 공격하였다. 이에 제갈량은 송구의 본진을 두고 방어하였다. 이후 계속된 여름장마로 도로가 유실되고 보급이 어려워지자 위군은 퇴각하였다. 그해 가을 제갈량은 위원에게 강중으로 진출하게 하여 곽회의 위군을 상대하게 했다. 위원은 양기에서 곽해군을 대파하였다. 상계의 지명 중 무도와 은평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무도와 은평은 수나라 황제 양씨들의 성계가 활동한 무대 구지였습니다. 무도와 무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이 무주로 전라도 광산의 군명 해양이란 태양주 박주인 황해도 해주와 동일한 고죽국의 지명이며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은 조선과 동일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은평은 전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경기도 죽산현의 군명을 계산, 은평, 연창, 죽주라고 합니다. 은평을 죽주라고도 합니다. 현 일본이 독도를 죽도라고 우기는 그 지명 죽주로 죽도와 죽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죽도의 많은 지명 중 하나를 인용합니다. 전라도 해남의 산천을 죽도 황원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죽도는 대나무가 자라는 일반 명사의 섬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고유 명사입니다. 황원이란 황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성성, 용흥, 대룡, 제안이라고 합니다. 이곳 황주가 신시계천의 무대 제왕의 도시인 성스러운 성성으로 고고죽국이라고 했습니다. 4차 북벌 231년 제갈량은 다시 기산으로 진격하였다. 이때 위나라는 조진이 병사하고 사마의가 대촉전쟁을 주관하는 진서 대도독으로 기용된다. 4차 북벌부터 제갈량은 모구 유마를 사용하여 보급의 수송력을 높이고 둔전을 강화한다. 이는 매 북벌에서 문제가 된 군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촉군은 상귀에서 가을보리를 수확하는 한편 비호 곽회의 위근을 격파하였다. 이후 노성에서 촉군과 위군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는데 사마의를 제갈량이 상대하고 장합을 왕평이 막았다. 이 전투는 촉군이 위군을 격파하여 촉군의 승리로 끝난 듯하다. 노성 전투 이후 사마의는 본영으로 퇴각하여 촉군에 대한 전략을 건벽것으로 수정하고 수비로만 일관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병참을 담당한 이염의 태업이 발생하였고 촉군은 다시 군량 부족으로 퇴각하였다. 사마의는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합에게 촉군을 추격하게 하는데 장합은 목문도에서 촉군의 매복에 걸려 전사하였던 것이다. 제갈량은 이후 조정에 복귀하여 표기 장군 이염에 대한 진상조사 후 이염의 태업이 밝혀지자 연명장을 올려 탄핵. 이염은 그에 따라 면직되어 제동군으로 이주하게 된다. 상계의 지명 중 노송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노송은 한대에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있어 이를 관리하는 벼슬아치가 살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동한말의 노송이란 명칭으로 고쳐졌다. 제갈량이 농상의 매를 비워 군량에 충당한 곳도 이곳이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 염주가 바로 염전이 있었던 노송으로 온주는 온양과 동일한 지명이며 우원은 이곳이 오로봉으로 양호는 양평, 양산으로 한중이라고 했습니다. 사기 열전에 나오는 염택이 바로 염주에 있었던 것으로 연안이란 황제국 은나라를 이은 제후국 연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은 황제국 상나라 탕왕의 초기 수도이기도 합니다. 5차 북벌 오장원의 별 떨어지다. 234년 제갈량은 북벌을 재개하였다. 기존의 북벌이 7에서 8만 정도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5차 북벌은 10만 명의 병력이 투입된 최대 규모였다. 촉군은 오장원에 둔병하여 위군과 대치하였는데 제갈량이 양념을 시켜 무공수를 건너자 사마의가 공격하였으나 제갈량이 무공수를 건너오자 대각한다. 이후 제갈량은 두 번의 기만 기동으로 위군의 허를 찌르나 곽해만이 이를 간파하여 위급한 상황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사이 촉군은 위빈 일대 오장원 지역에서 식량을 비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친화력을 높여 가면서 주변을 장악하였다. 이 와중에 위군의 총수인 사마의는 견벽 거수 전략을 고수하였으며 제갈량은 위군이 전투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도발했으나 사마의는 수미로만 일관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4개월간의 대치 끝에 그의 8월 진중에서 병사하였다. 그의 나이 54세였다.
제갈량이 죽자 척군은 양의의 지휘 아래 한중으로 퇴각하였고, 이 사실을 안 사마이는 추격하여 척군을 격퇴하려 했으나 척군이 바로 공격할 것처럼 태세를 전환하니 곧바로 군사를 몰려 퇴각하고 다시 척군을 핍박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척군이 완전히 퇴각한 후에야 사마이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추격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양의와 사이가 나빴던 위원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왕평과 마대의 화력으로 진압되었다. 제갈량의 영구는 송도로 옮기되어 유원대로 한중의 정군산에 매장되었다. 자손들에게 남긴 재산으로는 뽕나무 800그루와 척박한 농토 15경이 있었다고 한다. 5차 북벌의 무대 사마이가 죽을 뻔한 호로곡 상반곡과 제갈량이 죽은 오장원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호로곡은 섬서성 기사년 고점진 오장원에서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이것을 위연성이라 부르기도 한다. 즉 호로곡이 기주의 위와 연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기산이란 고죽국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상반곡은 삼국시대에는 이러한 지명이 없었고 섬서성 기산 오장원에 상반곡이란 지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장원이란 대당서역기 오장나국으로 황해도 연안의 군명이 온으로,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방의 오산으로 천하의 센터에서 촉을 밝혀주던 별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곳을 대당서역기에서 찾아봅시다. 우디아나 오장나. 우디아나는 스와트 코이스탄 지방으로 부르고 있다. 오장국은 간다라국에서 정북쪽으로 산으로 들어가면 우디아나국에 도착한다고 했다. 이곳을 신증동국 여지 있음난 국역번에서 찾아봅시다. 천부가 있었던 간다라국의 정북쪽 산이 바로 오산입니다. 평안도 용광의 국명 황룡성이란 안주 천안인 천축국에 있는 안시성으로, 전라도 용담은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의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용광현의 묘전을 인용합니다. 기자조선이 있었던 곳은 경주로 이곳 용광현에 기자조선이 있었던 경주가 포함되었던 것이다. 신시계천의 무대 파충인 간다라의 정북쪽 산이 오산으로, 이것이 천왕님이 계셨던 오장나국이었습니다. 대당서였기에 몽길이성의 동북쪽으로 가면 큰 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아파라라 용천에 이르게 된다. 이곳은 바로 소파벌 솔도하의 원천이라고 했다. 자, 그러면 용천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용천에 있는 사찰이 용천사입니다. 경상도 비안의 부르를 인용합니다. 용천사 비봉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천사는 전라도 남원에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용천사가 교련산성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교룡산성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고전 번역원의 다단 시문집을 인용합니다. 화성부의 철옹성이 교룡산성으로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 용천사로, 이곳은 대진국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이기도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갈공명이 천하의 중심에서 운명하였던 것이다. 다음 회에서는 황제 조의 강유와 등해를 밝히면서 삼국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